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저는 쓰레기 문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지역에서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지역이 주도해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전대미문의 폐비닐 수거 대란 사태를 우리가 겪었고요.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쓰레기 대란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쓰레기 위기 구조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시장은 더 악화되면서 쓰레기의 전체적인 순환 구조의 경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이 잘 되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전환도 필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과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사실 지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에 기반을 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솔루션을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이 순환경제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물질을 반복해서 순환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과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된 자원절약형인 경제 모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경제구조는 자원을 채굴하고 쓰고 버리는 낭비형인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낭비형인 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 우리의 소비 문화, 우리의 기존의 관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 순환경제로 가는 데 핵심을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리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산과 유통, 소비, 배출 각 단계별로의 세부적인 전환 과제들이 도출이 되고요. 하나하나의 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4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을 할 때 흔히들 소비자의 실천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개인적인 실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아무리 장바구니를 든다고 하더라도 장바구니 안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들이 비닐봉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들이 유통 단계에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회용,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사회로 전환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에게 막연한 실천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쓰레기 없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사회가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차원에서 촘촘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쓰레기 없는 소비 인프라와 관련해서 크게 3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장재 없는 매장들이 전 지역 차원에서 촘촘하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소비자들이 온라인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되는 소비 문화 속에서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 모델들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포장재 없는 매장입니다. 포장재 없는 매장은 결국은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 상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집에서 자기 용기를 들고 가서 포장재가 없는 알맹이 상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 상태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런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도적인 규제 혹은 지원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런 매장들이 커뮤니티와 결합해서 하나의 소비 문화를 전환시키는 운동과 결부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재 없는 온라인 소비 모델인데요. 해외에서는 룹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지만 사용하고 난 후 빈 용기를 모아두면은 생산자들이 그 빈 용기를 다시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온라인 소비이지만 일회용 포장재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소비이지만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가,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생산자들의 경우 그거는 농산품을 공급하는 농민들까지 포함된 것이죠.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들은 매장에 제품을 구입할 때에 포장재를 벗긴 벌크 상태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되고요. 유통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매장들이 지역사회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독립 매장으로 구축될 수도 있을 거고요.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할 수도 있을 거고요. 팝업 스토어 개념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 형태의 매장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매장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 체계를 갖추어줘야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매장들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이런 공간을 확보했을 때 포장재 없는 가게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벌크 제품을 판매하는데 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히려 벌크 매장들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의 제도적 제약 요인인데요. 이런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비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고요. 벌크 소비와 관련해서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은 소비자가 집에서 자기 용기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벌크 소비를 위한 자기 용기를 가져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벌크 소비에 맞는 다회 용기, 표준화된 다회 용기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또 다른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을 소비하지 않는 소비 방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거나 음식물을 배달을 하거나 뭐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축제에서 음식을 먹을 때 결국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런 소비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음식을 배달하는 문화 자체는 우리의 소비 문화로 깊숙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소비를 하더라도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결국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인프라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이 음식물을 사 먹는 소비자 모두가 편리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모델로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역 차원에서의 다회용기 대여 세척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트래시 버스트즈라고 하는 다회용기 대여 세척해주는 사업 모델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대상으로 해서 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대여 세척 소비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사용한 빈 용기를 받아서 세척함으로써 일회용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축제 행사들을 이미 만들고 있고요. 이런 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뭐 조례로 정비를 해주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사용 인프라,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사용을 이제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사용 인프라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재사용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접근들이 필요한데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 차원에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쌓여 있는 이것들을 중고시장에 어떻게 끌어낼 거냐. 지금 기업들은 팔리지 않는 재고들은 다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낭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각돼야 될 이 재고 물품들을 중고시장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혹은 개별 가정에서 중고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중고시장에 기부를 하거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판을 어떻게 깔아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중고 매장의 현대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근 마켓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당근 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가 또 활성화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지역 차원의 좀 현대화된 중고 매장들이 많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대화된 중고 매장들은 지역에서의 자원순환 복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중고 매장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주민들이 체험 교육도 할 수가 있고요. 수리수선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주민 활동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 차원에서의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재사용 산업과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보이시는 화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개구마다 재사용 업사이클 플라자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업사이클 플라자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개선인데요. 얼마나 재활용품을 많이 모을 것이냐, 정확하게 모을 것이냐, 깨끗하게 모을 것이냐, 이 과제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분리배출 체계 구축이 있고요. 특별 분리배출 체계가 있습니다. 일반 분리배출 체계는 아파트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주택가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주거 여건에 맞추어서 재활용품이 불법 투기 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만 정확하게 분리배출되는 지역에 적합한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접근들이 필요하고요. 특별 분리배출 체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리배출 체계로 아무리 소비자가 노력해서 잘 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볼펜이나 빨대, 뭐 레고 같이 부피가 작은 것들 혹은 배출량이 아주 적은 것들은 우리가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가치는 있지만 일반적인 분리배출 체계로서 배출했을 때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특별분리배출책 일종의 거점을 형성해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리배출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결국은 온라인 분리배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점에서 뭔가를 특별하게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이 재활용품을 지역에서 거점에서 모을 수 있는 이 거점 공간 혹은 거점에 설치할 이 쓰레기통이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순환 완결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 분리배출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지역에서 배출된 것이 지역에서 바로 재활용되는 구조가 가장 좋고요. 지역 밖으로 재활용되더라도 지역 밖에서 만드는 재활용품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 내에서 재활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순환 완결형 구조에서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게 되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 경기도로 가서 재활용된 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료나 비료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 퇴비화 기계를 설치해서 퇴비화를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퇴비를 아파트 단지 내에 채소 재배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울 지역의 도시농업의 비료로 순환시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닐을 가지고 뭔가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들을 다시 서울에서의 그 제품으로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업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순환 완결형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산형 배출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업사이클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도 우리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